그 다음을 보시면 이제 가격 얘기를 하겠습니다. 가격 얘기는 제가 좀 예민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동네 약국 했을 때 가격에 많이 치였기 때문에 가격 얘기하면 조금 제가 좀 과격해지고 좀 그렇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자, 가격의 의의를 한번 봅시다. 가격은 뭐예요? 가격은 제품의 품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뭐죠? 가격은 제품의 품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비자 고객들은 지각적 추론을 한다고 하죠. 지각적 추론은 뭐냐면 지가 알고 있는 걸 가지고 지가 모르는 걸 추측할 때 그걸 지각적 추론이라고 합니다. 예쁘면 성격이 좋을 거라고 추론합니다. 가격이 비싸면 품질이 좋을 거라고 추론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가격은 제품의 품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얼마짜리면 얼마짜리 품질일 거라고 고객 소비자들은 추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격은 제품의 품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가격은 수익을 결정하는 유일한 변수이며, 약국에서 약사가 어떻게 먹고 살죠? 돈을 어떻게 벌죠? 가격을 가지고 먹고 사는 겁니다. 가격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내 수입이 결정나는 거지 다른 건 없습니다. 다른 걸로 우리가 수입을 받을 수 있는 게 있나요? 없습니다. 가격으로 유일한 변수죠. 근데 이게 쉽게 변경할 수 있죠. 두 말대로 엿장수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경쟁 전략적 도구로 사용되기 쉽다. 쉽게 바꿀 수 있으니까. 근데 나만 바꿀 수 있나요? 나만 바꾸기 쉬운가요? 경쟁 상대도 바꾸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죠. 그리고 누구나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 너무나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게 너무나 쉽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자, 가격 결정을 어떻게 해야 되죠? 가격 결정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약사법과 같은 법률적 제한이 너무 많죠. 그러니까 정부, 법률, 규제 이런 거 고려해야 되죠. 경쟁 가격, 옆에서 얼마 받는지 굉장히 중요하죠. 나만 독불장군이 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경쟁 가격 고려를 해야 되죠. 약국 전략, 내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생존하려고 하는 건지 확장하려고 하는 건지 이런 여러 가지 전략이 있죠. 약국 전략이 있어요. 그거에 또 해야 되고, 얼마에 들어왔는지 중요하죠. 최소한 그 원가보다 높아야 되지 않겠어요? 누구 말대로 흩어서 장사할 수 없는 것처럼 원가 구조 중요합니다. 고객이 또 어떻게 생각하느냐 중요하죠. 고객 반응 또 염두에 둡니다. 그 다음에 마케팅 전략, 이거 중요하죠. 약국은 정말 삐까뻔쩍하게 인테리어라고 고급스럽게 했는데 남매를 친다. 그거 안 맞잖아요. 약국은 다 먼지가 쌓여 있고 그냥 뭐 지저분하고 깨지지하고 좁고, 그런데 고가 전략을 명품을 갖다 놓고 고가 전략을 전한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마케팅 전략이 서로 맞아야 되는 겁니다. 가격하고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가격을 정해야 되는 거죠. 자, 가격이란 소비자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 지불하게 되는 가치를 화폐로 환산한 양이죠. 이게 정의입니다. 가격보다 정말 중요한 건 가치다. 그렇죠. 무조건 저렴한 것이 아니라 품질에 비해 저렴해야 고객에게 높은 가치를 제공한다. 누구의 가치죠? 고객의 가치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객의 어떤 가치죠? 주관적인 가치입니다. 고객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그 가치가 중요한 그런 얘기. 가격이 아니고 주관적인 가치입니다. 마트가 있고 편의점이 있고 재래시장이 있지만 가격으로 이쪽이 다 승부하나요? 편의점이 가격으로만 승부할까요?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편의점은 그 비싼 가격에 살아남을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편의점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가격 말고 다른 자기 나름대로의 특화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죠. 가격이 다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경쟁이 전부 다가 가격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약국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런 마트, 편의점, 재래시장이 나름대로 자기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데 약국의 경쟁력이 꼭 가격만 있어야 되는가? 아니다, 그런 얘기죠. 여기 맨하탄 할머니라고 한 거는 뭐냐면, 맨하탄에 할머니 한 분이 계신데, 맨하탄의 할머니 한 분은 그 고객은 전 세계에 있는 한 1000명의
초인류 갑부라 그런 얘기죠. 초인류 갑부들은 할머니한테 연락을 해서 난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 한 점이 필요하다. 아니면 난 전용기 한 대가 필요하다. 뭐 난 스포츠카가 하나 필요하다. 이렇게 할머니한테 주문한답니다. 그러면 할머니는 이 고객의 원하는 부분을 만들어 가지고 제공한다고 하죠. 가격은 누가 결정해? 할머니가 결정해요. 할머니가. 이 최고의 고객이나 갑부들은 자기가 원하는 걸 얻었으니까 그게 110억 원이든 120억 원이든 뭐 130억 원이든 자기가 원하는 걸 짰는데 그게 중요할까요? 이 할머니는 자기가 가격을 결정한답니다. 그 고기에다가 원가에다가 자기 나름대로 그 뭐에다 붙여가지고 그걸 1년에 한두 건만 안 되죠. 한두 건만. 그거 괜찮겠네요. 그거 괜찮겠네요. 그루코사민. 옛날에 그루코사민이 한참 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그루코사민이 그 TV 방송 그 홈쇼핑 같은 데 막 하는데 약국에서 같은 제품을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되죠? 밤낮 가격에 치이고 깨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약국은 어떤 그루코사민을 갖다 놔야 되죠? 그 가격 경쟁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특화된 다양한 다른 이런 차별화된 그루코사민을 갖다 놔야 되는 거지요. 그게 가격 경쟁을 피해가는 방법이잖아요. 이걸 아주 순진무구하게 그 홈쇼핑에도 나오는 제품을 갖다 놓으면 안 되지요.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가격 관리의 특징을 봅시다. 소비자의 반응을 시간적으로 신속하게 이끌어내죠. 그렇죠. 가격에는 소비자들이 예민하니까요. 소비자의 반응이 매우 민감하죠. 매우 민감합니다. 물론 여기에다가 1,000원을 하면 어떤 소비냐에 따라서 틀리죠. 좀 가난하고 서민적이고 경기가 안 좋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나 금융위기 같은 그런 사태를 겪거나 이런 하게 되면 가격에 아주 민감할 것이고, 좀 부유하고 넉넉하고 소득 수준이 높고 부천이고 그러면 가격에 대해서 좀 덜 민감하겠죠. 그 정도는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소비자의 반응이 매우 민감하죠. 또 경쟁 상대가 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눈 뜨고 못 보는 거죠. 고객 환자가 가격 때문에 어디로 몰려가는 걸 못 보는 거죠. 왜? 나도 그렇게 금방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경쟁 기업의 반응도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결정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가격은. 그러니까 가격 결정은 신중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한번 봅시다. 가격 탄력성. 가격의 변화 비율 대 수요의 변화 비율을 가격 탄력성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그 가격이 1만큼 변했을 때 그 이상 변하면 수요가 그 이상 늘어나면, 그러니까 가격이 한 10% 싸졌는데 수요가 10% 이상 늘어났다. 가격이 싸니까. 그럼 가격 탄력성이 있다고 하지요. 근데 가격이 10% 싸졌는데 수요가 10%보다 늘지 않았다. 그럼 가격 탄력성이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걸 끌어내는 이유는, 자, 약은 가격 탄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약이 10% 싸. 그럼 수요가 느나요? 그러니까 내가 약국에 갔는데 지사제 급해서 지사제를 달라고 했는데 전에 받았던 가격보다 훨씬 싸. 반값 정도 됐다고 쳐. 그러면 지사제를 막 2-3개씩 막 사가지고 가나요? 그러면 가격 탄력성이 높은 거죠. 자, 약은 가격 탄력성이 높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가격 탄력성이 높지 않아요. 특히 사람 심리적으로 이렇게 많이 아프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 이렇게 불효불급하면서도 아프다는 걸 증명하는 게 가격이 싸니까 많이 사는다. 사재기를 한다. 음식이나 라면이나 이런 건 사재기할 수 있죠. 가격이 싸면 사재기해서 갖다 놓을 수 있어요. 왜? 다음에 또 먹으면 되니까. 그건 굉장히 가격 탄력성이 높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가격 탄력성이 높으면 가격 관리는 중요해지는 거죠. 근데 약은 가격 탄력성이 높습니까? 약을 많이 팔고 싶으면 가격을 낮추면 많이 팔립니까?
정말 가격 탄력성이 높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약은 가격 탄력성이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을 낮추는 이유가 가격 탄력성이 높아서 많이 박리담회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으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그게 정말 이 근거에 이런 가격 탄력성에 입각한 논리적인 생각인지. 약은 가격 탄력성이 떨어집니다. 가격 결정 방법을 봅시다. 가격 결정에 하는 목표가 있겠죠. 뭐 매출 중심, 이윤 중심, 뭐 현상 유지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가격 결정을 하는데 원가 중심적 가격 결정 방법이 있을 거예요. 얼마에 들어왔으니까 얼마에 판다 그런 얘기죠. 소비자 중심적 가격 결정. 소비자가 얼마면 사겠다라는 게 이거는 비싸서 도저히 안 사겠다.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이게 소비자 중심적 가격 결정 방법이에요. 그리고 옆에서 얼마에 파니까 경쟁 중심적 가격 결정 방법이 있어요. 이걸 다 통합해서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가격을 결정합니다. 자, 비용 중심적 가격 결정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있을 것이에요. 뭐 이런 거는 그 관심 있는 부분은 경영학 교과서를 보시길 바랍니다. 비용 중심적 가격 결정 방법. 얼마에 들어왔으니까 얼마에 팔겠다. 얼마는 받아야 된다. 이게 비용 중심적 가격 결정 방법이에요. 두 번째, 소비자 중심적 가격 결정 방법. 소비자한테 직접 묻든지 아니면 뭐 설문지를 돌리든지 해서 소비자 중심적 가격 결정을 하는 방법이 있겠고, 경쟁 중심적 가격 결정 방법이 있을 것이에요. 옆에서 얼마에 파니까 이게 경쟁 중심적 가격 결정 방법입니다. 질문. 여러분은 의약품 가격을 어떻게 결정하십니까? 물론 다 이 1번, 2번, 3번을 다 고려해서 결정을 하겠죠. 그럼 주로 어떤 방법을 가지고 가격 결정하십니까? 저는 맨 마지막 세 번째, 경쟁 중심적 가격 결정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약국, 대부분의 약국들은 옆에서 얼마에 파니까 결정을 합니다. 물론 그것만 가지고 결정을 하지 않죠. 1번, 2번을 고려해가면서 아무리 얼마에 팔아도 내 원가보다 떨어지면 그렇게 못 파는 거죠. 그건 안 되는 거니까. 그럼 가치의 교환 활동이 일어날 수 없죠. 내가 너무 손해가 막심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심은 옆에서 얼마에 파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약국에서 일어나는 가격 결정 방법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하지요. 자, 한번 이 경매라는 거에 대해서도 한번 짚고 나와 봅시다. 경매란 가장 높은 가격을 부르는 사람에게 물건을 판매하는 공개 판매 방식이 경매죠. 경매하는 방식은 영국식이 있고 네덜란드식이 있어요. 영국식, 부르는 가격을 계속 올라가다가 더 이상 높은 가격을 부르지 않는 뭐 소도미 경매 뭐 이런 것처럼 하는 게 영국식 경매 방식이죠. 네덜란드식 경매는 그 반대예요. 높은 가격을 부르기 시작해서 살 사람이 나지 않으면 차츰 가격을 내려서 맨 먼저 부르는 사람, 그 사람한테 판다. 이게 네덜란드식 경매 방식이죠. 입찰제, 이건 비공개 경매 방식이에요. 입찰제는 최고 가격 입찰제가 있어요. 가장 높은 금액을 써놓은 사람한테 주는 거. 제2 가격 입찰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경매에 이긴 사람이 자기가 써낸 금액이 아니라 그 다음으로 높은 금액을 써낸 금액을 지불하는 방식. 이게 제2 가격 입찰제예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 왜 최고 가격 입찰제를 안 하고 제2 가격 입찰제를 할까? 왜냐하면 경매는 뭐예요? 경쟁을 붙여서 높은 가격을 받는 게 목적이에요. 경쟁이 붙어야 돼요. 경쟁이. 근데 최고 가격 입찰제를 하면 자기가 쓴 걸 자기가 낸다고 생각하니까 함부로 못 쓰는 거예요. 정말 자기가 지불할 수 있는 최고만 내지 어떤 이 경매에 이렇게 막 그 경쟁 붙는 거에 잘 안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그걸 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함부로 못 써놓는 거지. 이게 최고 가격 입찰제예요. 그래서 경매시키는 사람들이 보니까 이거 최고 가격 입찰제를 하니까 사람들이 냉정해져가지고 잘 안 쓰더라. 경쟁이 안 붙더라. 그래서 제2 가격 입찰제. 그 다음 거, 자기가 쓰는 것보다 그 다음 거 써낸 가격, 그거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갔더니 어떻게 돼요? 진짜로 쓰고 싶은 거보다 조금 더 써도 되잖아. 내가 경매에 낙찰만 되면 그 계산을 그 금액을 지불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용감하게 쓰기 시작하는 거지. 제2 가격 입찰제. 경쟁을 유도하는 거죠. 경쟁을 유도하는 겁니다. 자, 가격 결정 시 고려 사항을 봅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에 들어왔는지 중요하죠. 구매 원가가 얼마니까. 거기다가 고객이 비싸다 어떻게 반응할지.
많이 사갈지 너무 비싸서 안 사갈지 이거 중요하죠. 고객이 어떻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 다음에 옆에서 얼마에 파는지, 경쟁 강도, 그리고 나는 어떤 마케팅 방식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지, 그것들이 중요하죠. 이것들을 다 고려해서 가격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 가격 결정 시 고려해야 될 거는 내적 기업 요소, 약국 내 목표가 있죠. 마케팅 목표. 난 살아남을래. 어쨌거나. 이게 생존 전략이 있을 거고, 돈 많이 벌고 싶어. 이윤 극대화 전략. 시장 점유율 확대하고 싶어. 내가 이 동네에서 넘버원이 1등이 되고 싶어. 가격은 얼마를 받든지 간에. 그 다음에 내가 그래도 이 동네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아니면 뭐 내가 이 정도는, 이 권위 전략이 있겠죠. 이런 마케팅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비용은 고정 비용, 가변 비용이 있겠죠. 뭐 월세 이런 건 고정 비용이겠죠. 근데 뭐 임금 뭐 아니면 뭐 전기료 뭐 이런 거는 가변 비용이겠죠. 이런 비용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케팅 믹스 전략의 조화를 맞춰야 된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약국은 삐까뻔쩍하게 인테리어를 잔뜩 했는데 남매를 친다. 그게 맞을까요? 약국은 다 쓰러져 가지고 먼지도 깨져야 하는데 명품을 갖다 놓고 고가 전략을 취한다. 이게 맞을까요? 마케팅 믹스들이 서로 조화로워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국의 안에 있는 약사하고도 맞아야 되는 거죠. 다시 예를 들어 약사가 이렇게 뚱뚱한데 나 다이어트 제품 팔고 싶어. 이런 거 안 맞는 거예요. 얼굴엔 기미가 잔뜩 껴있는데 기능성 화장품 팔고 싶어. 그거 안 맞는 거예요. 노인이 다 됐는데 난 소아과 밑에 있어. 그래서 애기들 용품, 그거 잘 안 맞는 거예요. 파란 젊은 약사가 나 한약 공부를 좀 했는데 이제 한약 초제를 좀, 그거 잘 안 맞는 거잖아요. 이런 마케팅 믹스들이 조화로워야 됩니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 약국은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고 나는 어떤 상황인지 가격 결정할 때 고려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고려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외적 환경 고려해야 되죠.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소비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가격과 수요의 관계는 어떤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격 탄력성이 도대체 있는지 없는지, 내가 가격을 낮추면 내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없는지, 가격을 높이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 것 같은지, 이런 걸 다 염두에 둬야 되죠. 소비자,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 건지 염두에 둬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경쟁 환경, 도대체 옆에서 얼마에 받는지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막 치열한 뭐 남매통에서 아무 대책 없이 고가 전략을 취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또 그 반대도 마찬가지고, 이제 경쟁 환경을 잘 봐야 됩니다. 그 환경 속에서 나는 어떻게 나의 입지와 전략을 구사할 건지, 차별화할 건지 고려해 둬야 되고, 그런 무기가 있는지 염두에 둬야 되는 거죠. 기타 환경도 있습니다. 금리 변화,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 경기 침체 중요하죠. 전체적인 분위기가 다운돼 있으면 역시 소비 가격에 대해서 예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염두에 둬야 된다 그런 얘기죠. 정부의 정책이나 법적 규제 이런 것도 염두에 둬야죠. 잘못하면 법에 저촉될 수 있으니까요. 예. 자, 그림 한번 봅시다. 자, 어떤 가격이 있으면, 가격대가 있으면 가격 하한이 있고 가격 상한이 있겠죠? 당연히 있겠죠. 가격 하한은 뭡니까? 원가예요. 얼마에 들어왔으니까 얼마 이상은 받아야 되겠죠. 얼마에 들어왔으니까 얼마 이상은 받아야 되겠죠. 이게 원가입니다. 자, 가격 상한이 있습니다. 거기 willingness to pay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가격 상한, 고객이 지불할 수 있는 최대치. 예를 들어서 어느 동네에 약국이 그거 하나 있는데, 환자가, 고객이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 약국에 와가지고 머리가 너무 아프니까 통약 주세요 그랬어요. 두 통약을 주는데 다른 건 하나도 없고 5,000원짜리 하나가 있어요. 10개짜리. 5,000원입니다. 그러면 무슨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비싸. 이렇게 하겠죠? 그렇지만 그냥 가지는 않을 거예요. 결국은 살 거예요. 머리가 너무 아픈데 5,000원이 비싸긴 하지. 비싸긴 해. 그렇지만 그걸 안 사면 머리가 너무 아프고, 그 다음에 그걸 살려고 하면 동네를 떠나서 뭐 버스를 타고 전철을 타고 한참 옮겨간 다음에 거기서 사야 되는데, 거기서 사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게 됐죠. 너무 비싸긴 하지만. 근데 그 고객이 약국에 왔는데
5천 원짜리도 없어. 10,000원짜리 하나밖에 없는 거야. 10,000원짜리. 그럼 비싸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머리가 너무 아직 것처럼 아프고 그러면 뭐 또 약사가 좋다고 하면 이번만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 고객이 다시 약 구했는데 10개짜리가 10,000원도 없고 30,000원짜리가 있어. 그럼 고객이 어떻게 말하는? 나 지금은 죽었지 못 사. 나 안 사. 안 먹어. 그냥 아프고 말래. 최대치가 나오죠. 이게 willingness to pay입니다. 고객이 지불할 수 있는 최고치. 이게 가격 상한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가격 상한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입관을 가지고 이건 너무 비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고객은 가치 있다고 느끼면 살 수 있는 가격대는 더 높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격 상한보다 고객이 가치 있다고 느끼는 그 가격 상한은 더 높습니다. 고객이 어떻게 가치 있다고 느끼느냐에 따라서 틀려지긴 하겠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높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게 가격 상한입니다. 가격 상한. 그 가격 상한과 가격 하한 속에서 가격대가 결정이 나죠. 자, 목표 가격이 있습니다. 높지요? 왜? 내가 저 정도는 벌어야, 내가 이 정도 공부했고 이 정도 성의를 노력을 했으면 이 정도는 받아야지 하는 게 목표 가격입니다. 목표 가격. 근데 이 목표 가격을 왜 못 받지요? 이 경쟁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쟁자가 그 목표 가격을 못 받게 자꾸만 끌어내리죠. 옆에 약국에서 얼마에 파는데, 옆에 약국은 얼마 받는데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내 목표한 가격까지 끌어올리는 게 뭐죠? 마케팅 노력입니다. 마케팅 노력이에요. 과일 가게 아줌마가 왜 과일을 깨끗하게 잘 닦아가지고 질 맛있어 보이는 걸 제일 위에 올리죠?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거죠. 내 사과나 과일은 맛있다 그런 얘기예요. 보기에도 좋지 않냐 그런 얘기지. 그게 닦는 게 뭐지요? 마케팅 노력이에요. 마케팅 노력. 과일 가게 아줌마도 마케팅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목표 가격으로 끌어올리게 되는 거죠. 고객은 그걸 보고 지각된 가치를 느끼게 되는 거죠. 지각된 가치. 고객이 느끼는 주관적인 지각된 가치를 느끼게 되고 그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 돈을 지불해서 교환 활동이 일어나는 거죠. 약국에서의 마케팅 노력은 뭐죠? 상담, 복약지도, 인사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해야 목표한 내가 원하는 목표 가격에 도달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안 해. 제대로 안 해. 그러면 이 경쟁자 가격을 올라설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경쟁자보다 더 하는 게 하나도 없어. 얼굴 표정도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복약지도도 없이 얼마예요 하는데 그 얼마예요가 도대체 경쟁자 가격을 넘어설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근거가 있어야죠. 마케팅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약국 하다못해 청소를 하고 깨끗하게 하고 밝게 인사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마케팅 노력이죠. 복약지도 하고 얘기하고 말 거는 거 그런 거 하나 없으면 어떻게 해요? 경쟁자 가격을 넘을 수가 없다 생각합니다. 그런 마케팅 노력이 하나도 없이 경쟁자 가격보다 높다. 그러면 당연히 고객한테 무슨 소리를 들어요? 도둑놈 같은 이런 소리를 듣게 되겠죠. 그러니까 내 목표 가격을까지 올리려면 뭐가 따라야 돼요? 마케팅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마케팅 노력이 지각된 가치를 오르락내리락 하게 합니다. 마케팅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격 결정 시 유의사항. 가격 결정 기준 중 어느 하나만을 고려하여 가격을 결정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죠. 당연히 바람직하지 않죠. 그러니까 항상 원가가 얼마인지, 옆에서 얼마를 받는지, 소비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일 건지 이 세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격을 책정해야 되지. 그래야 되겠죠. 자, 모든 고객을 가격으로 만족시키는 건 불가능하다.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모든 고객을 가격으로 만족시키는 건 불가능합니다. 아까 확산곡선, 수용곡선 이렇게 표준 정규분포곡선 말씀드렸죠. 고객을 분류하면 질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요만큼 초기 다수자, 후기 다수자 있다가 무슨 얘기를 해도 가격이 비싸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입에 달고선 어우 비싸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정규분포곡선으로 하면 한 7.5%, 아무리 넓게 잡아도 한 15%.
이런 사람들은 가격이 먼저라는 거죠. 무조건 가격이 비싸다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사람은 약국의 주 고객 대상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로 인해서 그 많은 원래 우리 주 고객에 대한 마케팅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일부분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모든 고객을 가격으로 만족시키는 건 불가능합니다. 당신이 어떤 가격을 제시해도 100명의 한 고객 중에서 100명을 다 어우 좋다 싸다 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한두 사람은 꼭 얼마를 제시해도 어우 비싸 소리가 입에서 나오는 사람이에요. 전 약국을 오래 해봐서 그런 사람을 붙잡고 도대체 내가 얼마를 받으면 그 얘기를 안 할래?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 응? 그걸 달고 있는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해도 가격이 비싸다고 하니까 이걸 도대체 내가 100원만 받으면 너 그런 얘기 안 할래? 그런 얘기 합니다. 있다는 걸 인정하십시오. 모든 고객을 가격으로 만족시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걸 받아들이세요. 여러분의 주 고객은 초기 다수자, 후기 다수자예요. 한 70%, 80%가 여러분의 주 고객이에요. 그 나머지 한 7.5%에 목숨 걸지 마시고 거기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모든 고객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가격으로 만족시키는 건 불가능합니다. 자, 웨버의 법칙이 있습니다. 자극을 받고 있는 감각기에서 자극의 크기가 변화된 것을 느끼려면 처음에 약한 자극을 주면 자극의 변화가 적어도 그 변화를 쉽게 감지할 수 있으나 작은 자극에서는 처음에 강한 자극을 주면 자극의 변화를 감지하는 능력이 약해져서 작은 자극에 느낄 수 없으며 더 큰 자극에 있으면 변화를 느낄 수 있는 법칙. 무슨 소리냐? 처음 자극에는 이렇게 남녀가 있다고 칩시다. 남자가 여자한테 이뻐요. 그러면 고마워요. 그러면서 좋아하겠죠? 근데 조금 있다 이뻐요. 그러면 알아요. 조금 있다 또 이뻐요. 그러면 안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처음 자극에만 굉장히 반응하고 나머지 자극에는 시큰둥하죠. 계속 반응하면 그 다음에 가격. 처음에 그 싸다는 느낌이 있겠지만 100원. 그러니까 그 어떤 1,000원짜리 제품에서 100원이 싸다. 100원 1,000원짜리 제품에서 100원이 싸다. 싸네. 뭐 그렇게 되겠죠. 초기 자극에 대해서 그 다음 자극. 근데 한 10만 원짜리인데 100원이 싸다. 그럼 반응을 안 하죠. 그게 그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웨버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갈수록 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민감도가 떨어지므로 고가의 제품일 경우에는 가격 차이를 상당히 주는 게 바람직합니다. 웨버의 법칙. 초기 자극 때문에 그 뒤에 자극에 영향을 받는 거죠. 영향을 받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약국이 A가 있고 B가 있다고 칩시다. 어떤 진통제를 사는데 A 약국은 50m 거리에 있고 가격이 2,000원이에요. B 약국은 한 200m 거리에 있고 가격이 한 1,000원쯤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하나는 2,000원이고 하나는 1,000원이에요. 거리는 이쪽은 50m, 이쪽은 한 200m야. 근데 가격 차가 뭐 어떤 두통약을 사는데 이쪽은 1,000원이고 이쪽은 2,000원이면 싸잖아요. 그러면 B 약국을 가게 돼 있어요. B 약국을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영양제를 팔아. 영양제를 팔아. 이쪽에서는 52,000원에 팔고 이쪽은 51,000원에 팔아. 그럼 이제 어떻게 반응하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 1,000원 때문에 1,000원 차이 때문에 B 약국을 갔던 사람이 이쪽은 52,000원이고 이건 51,000원이야. 50m고 200m야. 그럼 어딜 가죠? 이쪽을 가죠. 이쪽을 갑니다. 이게 웨버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약국 마케팅에서의 가격은 어떻게? 가격이 올라갈수록 가격에 대한 소비자 민감도가 떨어지면 고가의 제품일 때는 가격 차이를 상당히 두는 게 바람직해요. 그리고 소비자들은 지각적 추론을 한다고 했죠. 가격대로 품질을 평가하는 게 지각적 추론이에요. 그러니까 영양제를 팔라고 한다고 한다면 10,000원, 20,000원, 30,000원 뭐 이렇게 가격대를 탁탁 10,000원, 뭐 30,000원, 50,000원 이렇게 두면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굉장히 이해하기 쉽고요. 가격 차이를 이렇게 두면. 근데 영양제를 10,000원, 15,000원, 18,000원 이렇게 놓으면 잘 모르겠어요. 이게 그거 같고 그게 그거 같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의약품이나 가격을 결정하려고 하면 가격이 올라갈수록 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민감도가 떨어지면 고가의 제품일 경우에는 가격 차이를 상당히 두는 게 고객도 이해하기 쉽고 받아들이기도 쉽고 반응도 빠르고
확실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웨버의 법칙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